권영주의 카좋다. 안녕하십니까. 카좋다 권영주입니다. 현대자동차, 토요타자동차, BMW, GM 이름만 들으면 자동차 회사가 시작된 나라가 떠오르죠.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현대자동차 소나타는 미국 차일까요? 한국 차일까요? 반면 한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쉐보레 말리부는 한국 차일까요? 미국 차일까요? 더불어 한국에서 전량 생산돼 미국으로 모두 수출되는 닛산 로그는 한국 차일까요? 일본 차일까요? 헷갈리시죠? 오늘의 스타트 카톡 자동차 국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는 판매돼 운행되는 곳이 아닌 어디서 만들어졌느냐가 바로 국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 생산 소나타는 미국 차고 한국 생산 말리부는 한국 차입니다. 또한 미국 생산 BMW도 미국 차고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서 팔리는 닛산 로그는 한국 차인 겁니다. 출생지가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바로 고용 경쟁입니다. 누가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만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일자리니까요. 지금 세계는 브랜드의 국적이 아니라 공장의 국적 유치 경쟁을 하는 겁니다.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프로그램 YTN 라디오의 권영주의 카좋다 엔진 스타트! 국내 최초 라디오 자동차 쇼 권영주의 카좋다 베럴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와 함께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사람 카토크. 자동차보다 더 재밌는 자동차 업계 사람과의 톡톡 튀는 이야기 만나서 좋다 이 사람 카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무려 두 분입니다. 바로 자동차 제국이라는 수색을 쓰신 두 분, 최진석과 최중혁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석 기자는 카좋다의 인기 코너 브랜드 스토리를 진행해 주시는 바로 리차드 기어 그 기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요. 최진석 기자 팬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판 발간 일주일 만에 모두 완판돼서 2세에 들어갔다는 이 베스트셀러 작가 공동저자 우리 최중혁 씨 소개를 좀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제국 공동저자 최중혁입니다. 저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최진석 기자의 팬을 한 절반 정도 오늘 가져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참고로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3세 들어갔습니다. 성정 3세. 부탁드립니다. 한 달이 채 안 됐죠? 예, 그렇죠.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야, 한 달 만에 거의 이제 3세 돌입하고 야,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강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놀랐습니다. 뭐 이렇게 잘 강매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주변에서 뭐 일부 받았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앵기더라. 물론 뭐 저도 읽어봤어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뭐 감사합니다. 자동차 같은 그 종사자로서 네. 상당히 재밌고 그리고 보니까 그 레퍼런스에 또 예전에 제가 쓴 책까지 직접 또 언급도 해주시고 예. 네, 너무 그래요.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 두 분이 어떻게 같이 책을 쓰게 되셨나가 좀 궁금하죠. 원래 친하세요? 예, 친하게 된 지는 한 2년 됐고요. 일단은 뭐 최진석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뭐 유명 해진 그런 이제 자동차 그렇죠. 기자인데 저는 이제 그 이 기자들의 이제 취재원 역할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저를 취재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뭐 전공은 다르지만 같은 학교 동기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저한테 취재를 많이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당히 저는 뭐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네. 의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어쨌든 이 책을 쓰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느 날 이제 여의도에 가서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알고 보니까 동갑이고 같은 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좀 더 소통이 활발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는 기자이고 당신은 자동차의 전문 애널리스트이니 함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게 지금의 이제 자동차 제국으로 이어졌게 됐죠. 자동차 제국이란 책, 예. 이 어떤 내용입니까? 최진석 기자가 먼저 예. 가볍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동차는 이제 11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고 네. 인류 역사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알고 있는데 네. 그 자동차를 개발한 그리고 또 만든 기업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이 자동차를 만든 주역인 만큼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제가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기업은 그 사람 생명체와도 같아요.
그 설립이 되면 이제 태어난 거로 볼 수 있는데 성장해서 어떤 기업은 그 망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장수하기도 하죠. 이런 기업의 희노애락, 성장사를 좀 공부를 하면서 많이 찾아봤는데 의외로 이런 게 좀 제대로 정리된 책이나 어떤 문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총망라를 한번 해보자. 누구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15개 주요 기업들의 성장사를 좀 정리하게 됐습니다. 우리 저 최중혁 애널리스트께서 그 15개 주요 기업을 뭐 대략 좀 추려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순서로 따지면은 이제 자동차 판매 이제 대수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큰 업체부터 이제 순서대로 저희 정리를 했고요. 사실 뭐 이 책을 쓰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네. 최진석 기자가 처음에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할 때 목차를 이제 갖고 와서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15개 회사들의 뭐 목차를 총망라해서 갖고 왔는데 네. 정말 목차만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갖고 와서 같이 한번 써보지 않겠니?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엔 둘이 엄청 고생을 했는데 네. 어쨌든 말씀드린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 빅3가 이제 폭스바겐과 도요타, GM이 이제 빅3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업체가 이제 가장 앞쪽에 있고요. 그렇죠. 4위가 이제 르노 닛산, 아하. 5위가 이제 현대차 그룹해서 아. 빅5라고 할 수 있고요. 어. 그 이외에는 이제 피아트 크라이슬러라든가 이제 뭐 포드, 혼다, 그리고 PSA, BMW, 다임러까지. 그리고 국내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잊혀졌을 수도 있는 뭐 대우자동차라든가 뭐 현재 뭐 존재하고 있는 이제 르노 삼성 그리고 쌍용 자동차 이런 이제 회사들까지 저희가 총 해서 15개 업체를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책 속 이야기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유럽 맹주 폭스바겐 에이지와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포르쉐 SE 간의 혈투. (30년) 전 포르쉐와 폭스바겐 모두 경영난을 겪었던 시절 포르쉐 매각론이 대두되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포르쉐 살리기를 위해 한 가족과 다름없는 두 가문이 힘을 합쳐 포르쉐 살리기에 나섰다. 그런데 15년 후 경영이 정상화되고 보니 어느새 포르쉐가 폭스바겐의 지분 18.53%를 취득했으며 폭스바겐의 경영권까지 넘보고 있었다. 도움을 받았던 포르쉐의 칼끝이 폭스바겐으로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치열한 인수전쟁이 이어졌다. 하지만 포르쉐가 폭스바겐을 무리하게 인수하려는 시도는 결국 포르쉐를 부도 위기에 몰아넣었고 결국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었던 포르쉐가 손을 벌린 곳, 아이러니하게도 폭스바겐으로 포르쉐는 폭스바겐 인수를 목전에 두고 거꾸로 폭스바겐의 10번째 브랜드가 되었다. 이렇게 포르쉐의 폭스바겐 인수 시도로 촉발된 두 회사 간의 전쟁은 결국 폭스바겐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이다. 자, 책을 저도 읽어봤어요. 예. 근데 보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은 어디서 찾아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출간된 책 혹은 리포트 아, 그런 거 이제 카피. 그런 거를 적절히 적절히. 대신 뒤에 참고 문헌에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표시를 하고 우리가 좋은 용어로는 참고. 전문 용어로는 이제 카피. 부정적인 단어로는 카피라고 하는데 저희는 참고 문헌 표시를 그렇죠. 했고요. 레퍼런스를 예. 언급해주는. 다 했고 그거 이상으로 많은 자료가 필요했기에 그때는 이제 최중혁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또 아까 말씀을 못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참고했던 문헌 중에서 여기 MC인 권영주 MC분의 이제 책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참고를 많이 그래요? 했습니다. 그런 거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죠. 좀 강조 좀 해주세요. 네. 고딕체로. 그 책을 사실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말 그 당시에 네. 뭐 어마어마했죠. 정말 이제 이제 가슴이 떨려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진짜. 자, 저자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나도 이 책을 쓰면서 정말 이런 부분은 몰랐었는데 이건 정말 우리만이 밝힌 새로운 사실이다. 뽑아주세요. 사실 이게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자동차 제국에 있어서 도입이 이제 폭스바겐과 이제 포르쉐가 사실 도입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M&A 역사상 이제 가장 이제 그 흥미진진했던 M&A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네. 사실 이 얘기 자체를 좀 더 이렇게 사실 이게 실타래처럼 너무 많이 꼬여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를 좀 이렇게 쉽게 풀어낸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런 폭스바겐에 대한 이런 지배 구조라든가 어떤 네. 브랜드들이 어떻게 사고 팔리고 또 이렇게 또 오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집안 싸움이잖아, 거기는. 그렇죠. 네. 근데 이 집안 싸움이라는 게 사실 또
너무 복잡해지면 이제 우리가 그냥 싸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아들의 사위의 그렇죠. 사위의 손자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죠. 아침 드라마를 이제 뭐 거의 방불케 하는. 맞아요. 우리 최진석 기자는요. 현대 기아차 이야기가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를 인수한 건 다들 아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기아차가 부도가 난 것도 다들 아는 사실. 그렇죠. 하지만 그 기아차의 그 창업주 일가가 지금도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그렇죠. 자전거도 팔죠? 그럼요. 네, 자전거도 자전거도 팔고 있고, 무슨 부품, 클러치가 있어요. 예, 네, 부품사도 네.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뭐 비읍자 들어가는 성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분이 참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예. 그거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이 음. 이 책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전국에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세요.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드디어 저 책 장사 두 분 나오셨어요. 자, 자동차 이야기 중에서 사실 기업 역사를 특별히 다룬 이유가 있습니까? 최진석 기자. 제가 이전에 마이카 미니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미니에 대한 대박 났습니까? 뭐 중박 정도.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조롱박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안 읽으실 줄은 몰랐는데요. 그 책을 책만-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책만 진짜. 안 읽는 거예요. 그렇죠. 조정래 선생님 책 그렇죠. 보면 또 그럼요. 많이 막- 읽으신 것 같은데. 아유, 뭐 우리 저기 그 만리장성 이런 거는 뭐 예? 만리장성이 정글만리 이런 건 어마어마하잖아요. 시진핑 얘기인가요? 그거?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마이카맨이 아직 저도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얘기를 쓰면서 한 번쯤은 이런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정말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걸 만든 기업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왜 이 회사가 이런 차를 만들었는지, 왜 이 회사가 이런 회사를 인수했는지 그런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책을 직접 쓴 저자로 최준영 애널리스트가 사실 그 안에 보면 이제 5번째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현대기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쓰시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위상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자동차라는 그 역사에 있어서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사실 역사가 되게 짧습니다. 글로벌 짧죠. 업체들에 비해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 빛의 속도로 이제 따라잡았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있어서 제일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게 네. 현대차 그룹이 5위로 이제 올라갔던 거는 기아차를 인수하지 않았다면은 절대로 글로벌 탑5가 될 수 없었다는 그런 사실이 일단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덩치가 크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극적인 그런 M&A 그런 인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현재의 위치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쉽지만은 또 그 이후에 M&A에 대한 DNA를 조금 이제 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M&A의 DNA를 갖고 있는다. 다시 한번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다시 한번 지금보단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올해 820만 대 한다고 하니까 네, 뭐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그렇죠. 아마 이 책을 자동차 제국을 열심히 읽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현대차 그룹도 탑4로도 등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 최인석 기자. 네. 이거 내가 쓴 책인데 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책은 정말 의미가 있다. 책걸로 나오셨으니까. 굉장히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자동차 업계 종사자분들, 여기서 업계라고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완성차 회사, 네. 부품사, 음. 그 부품사의 재료를 공급하는 원재료 회사까지, 그러니까 포스코부터 현대차까지, 야,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야, 고무에서 타이어까지 모든 자동차와 관련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자병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책 지금 서점으로 달려가셔야 하는데요. 그 전에 자칭 타칭 자동차 마니아분들 어떻게 자동차 회사를 모르고 자동차를 논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습니까? 블로거분들도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취업 준비생들 지금 이력서 쓸 때가 아니에요. 그 마지막 말에는 동감합니다. 자동차 회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아마 상식적인 책으로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봤는데 이 정도만 알아도 자동차에 대해 상당히 많이 예, 어느 정도 그 흐름 정도는 예, 배울 수가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공동저자 두 분을 모셔서 재밌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자동차 제국에서 저자 2명이 뽑는 제왕. 과연 제왕은 누구인가? 한 회사씩만 딱 꼽으시죠. 네,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이제 소개가 된 폭스바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폭스바겐 그룹.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M&A 역사상 사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여러 브랜드들을 많이 인수를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매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심지어 이제 뭐 벤틀리 같은 경우는 인수를 했는데도 사실상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오지도 않고 처음부터 폭스바겐의 이제 기반으로 다 설립을 한 회사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동차 제국에 있어서 뭐 가장 큰 왕건이는 폭스바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진석 기자는요? 저는 혼다라고 생각합니다. 혼다. 혼다. 아, 폭스바겐이 그 인수의 제왕이라면 혼다는 인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그 기술력을 통해서 거의 자동차 업계에서 그 최고의 위치까지 기술적으로는 올라왔는데 아까 폭스바겐이 인수의 제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금 폭스바겐의 가장 강력한 경영자가 페르디난트 PA. 네, PA. 폭스바겐 이사회 의장. 네. PA가 가장 존경하고 열망했던 인물. 혼다 소이치로. 소이치로 하죠.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했던 바이크. 혼다 바이크.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최준엽 애널리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차는 저 워너비인 차, 네. 저 아까 폭스바겐 그룹 말했는데 파나메라. 파나메라. 최진석 기자는 지프 랭글러. 자, 집 랭글러와 파나메라를 기대하는 자동차 제국 오토 엠파이어 저자 한국경제신문의 최진석 기자와 신한증권 최중혁 애널리스트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막은 낙타 자동차가 좋다 엠마를 시동 출동 부르릉 머플러 막 불어러 날려 인생을 밟아 달려 신나게 출겨 국내 최초 자동차 전문 라디오 권영주의 가좋다 이것만은 짚고 가자. 자동차 핫 이슈. 이것만은 알고 가자 알기 쉽게 풀어보는 자동차 이슈. 201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와 정책들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피고 짚어봐야 도움이 되겠죠. 오늘 자동차 핫 이슈 2015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찬규 자동차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멋지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2015년 새해가 됐습니다.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와 이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갑에서 일단 돈 나가는 얘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영업용 자동차세가요. 네. 3년에 걸쳐서 인상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운송업체의 급격한 부담을 좀 고려해서 이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올해는 50% 먼저 올리고요. 네. 그리고 2016년 내년이죠. 75%. 2017년에는 이제 2배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상폭은 1991년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105%니까 이제 이거를 고려했다. 그리고 세금을 현실화했다. 이런 게 정부의 설명인데 네. 항상 올릴 때는 이제 현실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제외가 되고요. 네. 1톤 이하 화물차는 지금 6,6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액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그 자가용이 아니고 영업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가지고 운송 수임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정해지잖아요. 예. 그 2000cc급 중형차 기준으로 이게 지금 현재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2,500cc 이하 승용차가 19원입니다. cc당. 예, cc당 19원이죠. 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2,000cc 차는 약 38,000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 58,000원쯤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 이제 76,0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영업용 기준이에요. 예, 그렇죠. 물론 비영업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가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일단 한미 FTA 때문에요. 1600cc 초과 차종은 이제 모두 200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cc급 차종은 약 40만 원 정도 내야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업용과 비교하면은 이제 한 10배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FTA하고 배기량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내려가는 것도 있죠. 아, 그렇죠. 네. 한미 FTA에 따라서 배기량 2000cc 이상 신차를 살 때요. 네. 개별 소비세가 있는데 6%에서 5%로 인하가 됩니다. 개별 소비세가 낮아지면 교육세, 부가세 인하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차 가격이 이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이제 100만 원 이상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대체 개별 소비세가 뭐길래 이거 1% 떨어지는데 줄줄이 다 떨어지느냐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예. 개별 소비세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공장에서 만든 쉽게 말하면 자동차 회사가 우리가 이 정도 받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붙는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별 소비세가 공장도 가격에 붙기 때문에 여기에서 1%가 떨어지면 개별 소비세가 합쳐져서 붙여지는 부가세도 같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럼 기름값도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일단 주유소를 가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효율 친환경차 이런 거 고려하다는 분들도요. 다른 모델도 이제 기웃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덜 먹고 네. 이산화탄소 배출 덜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책도 좀 달라졌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올해 1월부터 출시되는 차 중에서 네. 킬로미터당 97g 이하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아하, 기준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현대차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리고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 V, 그리고 렉서스 시티 200H가 요 100만 원 지원 모델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존 최대 310만 원의 개별 소득세, 취득세 이런 세금 혜택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뭐 친환경차 산업 육성 이런 걸 위해서 뭐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감면세액이 최대 31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10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렇죠. 킬로미터당 97g 이하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7g 이하만 되면 무조건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만 해당이 되고 하이브리드가 아닌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인데 킬로미터당 97g 이하 차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조금 논란의 여지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고효율하면 우리가 이제 디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근데 경유 택시에다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이거 지금 검토가 되는 중입니까? 이제 기정사실화된 겁니까? 예, 뭐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부터 일단 경유 택시가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예. 사업자는 연료 보조금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군요. 예, 그렇죠. 근데 무작정 주느냐 또 그건 아니고 네. 매년 1만 대로 제한이 됩니다. 음흠. 그리고 이제 차종은 이제 유로 6 배출 기준에 이제 충족해야 되는데 네. 화물차나 버스 수준의 이제 유가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리터당 한 345원 정도 될 텐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몇십 원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345원이나 지급을 해주면 이거는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얼마나 보급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요. 저도 주변에 이제 택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경유 택시가 나오면 사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조금씩 엇갈려요. 초기에는 괜찮을지 모르나 노후화가 되면서 진동 소음이 심해지면 택시 타고 하루 종일 운전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피로도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고 그렇죠. 또 반면에는 그래도 LPG보다 연료 효율이 높으니까 비용적인 면에서 충분히 내가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다. 또 그런 생각으로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박찬 기자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그 조용한 차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운전자분들도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LPG 차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대안으로도 이제 하이브리드 택시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게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9월부터 유로 6 배출 기준이 적용이 되니까 그때 나오는 차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싸지겠어요. 값이 조금씩 더 오르겠죠. 그렇죠. 예. 자, 택시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승차 거부. 이거 정말 골칫거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버 같은 서비스가 인기를 많이 얻었죠. 네. 거기다 이제 소송까지 벌어졌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논란이 됐던 핵심이 승차 거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삼진아웃 제도라는 거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달 말부터 시행되고요. 2년 내에 3번 이상 적발이 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사업자 면허 취소하는 거죠? 그렇죠. 아, 강력하네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적발되면 그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 원을 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0만 원에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지고요. 아, 그리고 2년 내 3번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에 기사 자격 취소도 됩니다. 아예 당신은 일할 생각하지 마세요. 서비스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군요. 거기다가 이제 그 기사만 잘못이냐. 어, 그래서 사업자에게도 이제 페널티를 주는데 네. 이제 각각 이제 처음 걸리면 이제 60일 사업 일부 정지. 그리고 두 번째 걸리면 아하. 이제 감차 명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면허 취소죠. 강력한 거예요. 정말 강력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영업하는 사람한테 너 문 닫고 돈 벌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택시가 좀 많이 한가하다 이제 그런 말도 있어서 수도권에서 주로 해당되는 내용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안전 관련 소식도 좀 바뀌는 모양이에요. 안전 관련 소식 좀 들려주시죠. 예. 사고 발생을 알려서 2차 사고 예방하는 자동차 긴급용 불꽃 신호기가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불꽃 신호기 요거 지금까지 총포 도검이나 화약류 단속법에 따라서 판매되지 않았었는데. 예, 그렇죠. 위험하다 그래서 판매가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규제 완화를 위한 이제 법 개정이 진행 중이고 1월 말부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입 가능하다고 하는 게 이제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직접 뭐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대략 한 3만 원이 좀 넘습니다. 수입품이라 좀 비싸더라고요. 한 개당 3만 원 좀 넘는 건데 한 개당 한 15분에서 30분까지 쓸 수 있고요. 근데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차 살 때 주변에 이제 선물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 쓴 신호기는 그냥 도로에 버려두고 가면 안 되죠. 아, 그렇죠. 그건 다 쓴 신호기는 챙겨가셔야 됩니다. 이건 쓰레기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아, 혹시 써보셨나요? 이거요? 네. 예, 써봤습니다. 어떻게 효과 괜찮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간에 사고 났을 때 매우 효과적이고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안전 삼각대가 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경광등 주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야간에 2차 사고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꽃 신호기를 쓰면 훨씬 더 멀리서 이제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게는 뭐 15분에서 많게는 30분까지 쓸 수가 있으면 충분히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벌어줄 수 있겠군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산악 지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경차 같은 이제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꼭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난 신호를 훨씬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연기가 또 나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내려다볼 때도 찾기가 쉽다 그럽니다. 아, 그렇구나. 예. 자,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시험이 좀 강화된다는 얘기가 들려요. 예. 2011년에 간소화됐었죠. 이제 운전면허 기능 시험이 강화가 되는데 경찰청에 따르면요. 일단 시험 강화를 검토하기 위한 뭐 연구 용역 진행 중이고 1월부터 이제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강화 같은 경우는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동안 폐지가 됐던 T자, S자, 이제 굴절 고속도로와 이제 방향 전환, 경사로 코스 이런 게 다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실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많이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제도가 마련된 다음에 운전면허 취득하고 1년 이내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일단 기능 시험 같은 경우는 그 T자, S자 이게 중요한데 T자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올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차할 때도 훨씬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S자 같은 경우는 요새 주차장들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된 데들 많지 않습니까?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그럴 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런 복합 코스가 이제 추가가 되면 운전자들의 이제 기능이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제 이거 시행되고 그리고 뭐 자동차 공임도 공개한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예, 자동차 정비 업체는 이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 시간당 공임 그리고 표준 정비 시간 이런 거 이제 사업장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임 산정 방식을 놓고서 잡음이 조금 있긴 한데 이거는 시간이 좀 해결을 해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해결을 해줄 수 있다. 표준 정비 작업 시간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 또 100이랑 가지고도 공임이 좀 다르다면서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사실. 1500cc나 2000cc나 엔진을 교환하는데 동일한 시간 들어가는데 100이랑이 크다고 돈을 더 받는다. 뭐 무게가 좀 더 나가서 그런 걸까요? 제가 듣기로는 엔진오일 용량이 뭐 한 1리터 더 커서 그 1리터 붓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잡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숙련된 작업자는 좀 빨리 끝낼 수 있고 그렇죠. 비숙련된 작업자는 조금 늦게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숙련도에 따라서 그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더 작업 시간이 좀 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숙련된 작업자가 일하는 정비업소를 들어갔는데 공임은 엔진오일 교환할 때 30분 걸리고 10,000원 이렇게 적어놨는데 작업자가 5분 안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손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30분에 10,000원이니까 5분 걸렸으니까 나는 5분어치만 내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참 그것도 문제가 많아서 이 정비업계에서도 그거 가지고도 이제 좀 논란이 계속 있고 있죠. 그럼 이제 숙련된 작업자는 또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더 오래 하겠죠. 그렇죠. 10분이면 끝날 거를 한 30분 일부러 늘려가지고 그럼 대기하는 사람은 10분이면 끝날 것을 오히려 30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공임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잘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또 한 가지가 한 사람이 작업해도 되는데 아, 그렇죠. 여러 명이 작업했을 때 공임은 이것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이게 공임을 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 공인 삼정 방식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찬규 자동차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성입니다. 수트는 원래 불편한 옷일까요?
파크랜드의 생각은 다릅니다. 좋은 수트라면 움직일 때 더 편해야죠. 수트의 신축성을 더한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를 만나보세요.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을 위해 움직임이 좋다.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 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2015년 쉐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연비와 정숙성이 탁월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6km 복합 연비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프리미엄을 더해 더 좋아졌다. 또 하나의 그랜저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곡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곡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국내 최초 라디오 자동차 쇼 권용주의 카조타, 베럴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와 함께합니다. 운전할 때 신호등 자주 보시죠? 그런데 초창기 신호등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녹색이 좌우로 가라는 표시였고 황색은 직진 신호였습니다. 지금의 신호등은 1928년 영국 햄프턴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선 1940년 날개식 신호기가 서울 종로 내거리 화신백화점 앞, 을지로 입구, 조선은행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전등이 없어서 밤에는 무용지물이었죠. 그러다 광복 이후 미군이 상륙하면서 삼색 신호기가 자리 잡게 됩니다. 요즘 신호등 잘 보입니다. 단순 불빛에서 벗어나 발광 다이오드, 즉 LED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에너지도 적게 사용하고 발광도가 높아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신호등뿐 아니라 자동차 램프도 이 LED로 변경되죠. 이미 리어 램프는 LED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램프 밝아지는 것에 반해 사람 눈은 자꾸 어두워집니다. 너무 밝은 자극에 많이 노출된 탓이죠. 치열한 입시 경쟁에 책을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공부 많이 해서 눈 나쁜 운전자를 위한 노래. 버스커가 부릅니다. 네온사인. 그댄 내게 살 나의 밤을 채우는 눈동자 나를 내어살 아픈 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영주의 가족타는 이제 파킹. 너무 맑게 비춘 그 눈동자